네, 안녕하세요. 이번 후기 영상은 일본 도쿄를 여행했던 후기 영상입니다. 다만 이게 도쿄 도심을 여행했던 영상은 아니고 나리타 공항을 여행했던 그 후기 영상입니다. 나리타 공항 1터미널이고요. 1터미널은 이제 스카이팀, 그 다음에 스타일랜스, 체크인 카운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터미널 1번, 2번, 3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터미널끼리 이동은 무료로 셔틀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터미널에 그 야간 시간대 스케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시 좀 넘어가면 공항이 거의 한산한 느낌이고, 비행 스케줄도 보면 뭐 10시 20분, 뭐 10시 반 정도 되면 거의 끝나는 상황이라서 저녁 시간 되면 거의 한산한 분위기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저녁만 되더라도 공항에 이미 좀 한산한 분위기, 그리고 다음날 스케줄이 있는 분들이 이제 대기하려고 공항에서 이제 좀 괜찮아 보이는 자리들 이제 선점하는 분위기 확실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뭐 공항에서 밤샘 대기를 하는 것도 가능해 보였긴 하거든요. 근데 검색을 하다가 터미널 2번에 캡슐 호텔이 있다고 검색이 돼서 거기 예약하고 터미널 1번에서 이제 2번으로 이동을 해보려고 이제 이동을 하는 상황이고, 그 승강장 6번 가면 이제 무료 셔틀버스를, 이 노란색 버스를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찾아와서 무료 버스를 탔습니다. 이게 터미널 1번, 그 다음에 3번, 2번 이렇게 경유한다는 안내 표지판이 한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버스 내에도 한국어로 이렇게 안내가 되기 때문에 터미널 찾아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웠진 않았고요. 공항 터미널 2번 도착했는데 캡슐 호텔 안내 사인을 못 찾아가지고 공항 내부를 좀 돌아다니긴 했었거든요. 터미널 2번 와보면 터미널 2번도 10시 20분이 이제 마지막 비행기다 이렇게 안내 볼 수 있기 때문에 공항이 굉장히 한적한 그런 분위기였고, 식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그 몰같이 구성되어 있는 곳에 이제 야간에 올라와도 거의 다 이제 마감하는 분위기라서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히 돌아보고 이제 숙소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캡슐 호텔 못 찾아가지고 한참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 안내해 주시는 분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연결돼 있다고 이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탑승장 쪽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사인을 발견했죠. 네. 지하철역 쪽으로 조금 보면 사인이 보입니다. 네, 사인 봤다고 되게 이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고, 여기 캡슐 호텔 요 안내 표지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길 따라 오면 이제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체크인 카운터가 오후 3시 이후가 체크인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이제 무료 와이파이 이동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숙소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안내들 간단하게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있는 뭐 숙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행 스케줄이 이렇게 안내가 되는 그 안내 표지판이 있어서 그거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녀 구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금연이다, 그 다음에 음식은 반입할 수 없다고 안내를 하셨고, 다만 이제 물 같은 정도, 가벼운 음료 정도는 뭐 취식 가능하다, 그 정도는 허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물 사갖고 와서 뭐 야간에 뭐 이렇게 물 마시고 했던 거는 충분히 가능했고요. 어미니티가 뭐 그 가운이랑 타월, 그 다음에 슬리퍼 있었고, 일회용 칫솔 그렇게 담겨져 있는 가방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거 가지고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귀마개 비치되어 있어서 이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라커룸,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세면대, 그 다음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 다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침실은 별도로 아예 구획되어 있는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라커룸 구성이고, 라커룸이 이제 이 한 단을 개별적으로 다 혼자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이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밑에 쪽에 이제 캐리어 정도는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었고, 상단에 이제 옷 걸 수 있는 공간이 나눠져 있고, 가볍게 이제 짐 보관할 수 있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라커라서 뭐 이렇게 캐리어 보관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 지급받은 슬리퍼를 착용하고 이용해라 그렇게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신발 갈아 신고, 그 다음에 환복도 하고, 뭐 짐 보관하고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라이 할 수 있고, 세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먼저 나오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샤워룸이 이제 개인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고, 샤워 공간이랑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아입고 샤워 끝나고 나서 마무리하는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썼고, 여기 그 어미니티는 바디워시랑 그 다음에 샴푸, 컨디셔너 이렇게 비치되어 있었고, 따뜻한 물이 굉장히 잘 나와서 샤워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샤워 굉장히 좀 장시간 했던 것 같네요. 자, 여기가 이제 침실인데 굉장히 이제 수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둡게 관리가 되어 있고, 이 침대가 거의 한 70개 베드 정도 있는 걸로 숫자상으로 나와 있던데 1층하고 2층 베드가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어서 층간 소음을 아무래도 조금 배려한 그런 구성이겠죠. 여기가 이제 완전 화이트 캡슐로 플라스틱 마감이 되어 있는 곳인데 약간 좀 차가워 보이는 느낌? 그리고 영화 중에 아일랜드 같은 복제 인간들 이렇게 생활하는 그 곳이 갑자기 좀 연상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침대 베드 머리 쪽에 보면 충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조명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외에 뭐 특별히 뭐가 많지 않은 심플한 그런 구성이었고, 여기 입구 쪽인데 입구는 이제 블라인드 쳐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이기 때문에 조명 조절을 해서 이제 어둡게 해놓고 이제 자면 되는 그런 컨디션인데, 이 후기 찾아보면 여행자분들 중에 뭐 그날 뭐 폭을 많이 고시는 분이 있어서 불편했다 이런 후기들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날은 이제 그런 간섭 없이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다음날 이제 터미널 2번 한번 돌아보려고 나왔었는데, 체크인 카운터, 여기는 이제 워널드 체크인 카운터가 이제 모여있는 터미널이었고요. 그 터미널 5층 가면 이 전망대가 있어서 여기 한번 가봤었거든요. 동전 넣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만원경 있어가지고 이거 한참 놀았습니다. 지내어 봐서 되게 반가웠고, 공항에 이제 들어오는 비행기 또 출발하는 비행기 이런 것들 구경할 수 있었는데, 여기도 남쪽 북쪽 전망대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여지는 뷰가 이제 달라서 이제 구경하는 재미가 또 다른 느낌들 느껴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 착륙하는 분위기, 이 남쪽 지역이었거든요. 여기는 착륙하는 비행기들 볼 수 있는 재미가 있었고, 여기 보면 공항 이제 이동하는 비행 동선이 이 어떤 구조물을 이렇게 경유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활주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럴까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요코보리 필라스라는 구조물인데. 네, 물론입니다. 나리타 공항은 일본에서 주요 국제공항 중 하나인데, 그 개발 과정에서 요코보리 필라스와 갈등이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요코보리 필라스는 나리타 공항 인근 지역에 거주하던 지역 주민들이 만든 상징적인 존재로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나리타 공항을 건설할 때 정부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는데요. 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와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고, 그 저항의 상징으로 요코보리 필라스 같은 구조물을 세워 저항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결국 나리타 공항은 수많은 갈등과 협상 끝에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정부 간의 긴장이 한동안 계속되었고, 그 업사덕 배경은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유지에 대한 개발을 못해서 저거를 그냥 우회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망 구경 잘 하고 나와서 이제 밤점 먹으려고 돌아봤었는데, 터미널 2번에서 막 식당이 그렇게 막 가고 싶다 이게 자신 잘 없었거든요. 그 이푸도에서 한다는 도쿄 베이스 라면집을 하나 보긴 했었는데, 이푸도를 갈 것인가 여기서 그냥 밥을 먹을 것인가 좀 고민을 하다가, 터미널 1번에 이푸도 있으니까 이푸도로 가자 하고 여기는 그냥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사서,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터미널 2번에서 1번까지, 왜냐면 1번에서 이제 오후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하다가, 근데 날씨 너무 좋아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터미널 1번 사인 보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 1번으로 이제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기 대략 뭐 한 20분 정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길이 굉장히 잘 조성돼 있어서 뭐 산책하는 되게 좋았습니다. 여기 주차장 입구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거든요. 그거 신기해갖고 되게 한참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산책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제 길이 잘 닦여 있고 주변 환경도 굉장히 쾌적해서 이제 가다 보면 이제 금세 나리타 공항 1번 터미널 사인 보이죠? 이제 이런 좁은 길도 나오는데 대나무길 이런 거 되게 운치 있어서 걸어가는 기분도 되게 좋았습니다. 이제 터미널 1번 도착했고, 터미널 1번 이제 스카이팀 체크인 카운터 쪽에 왔는데, 이제 터미널 1번은 이제 사우스, 노스 이렇게 해서 남북 체크인 카운터 구분되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쇼핑몰처럼 식당가도 있고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몰이 구성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밥을 뭐 먹을까 한참 고민을 했죠. 메뉴 여러 가지 보다가 뭐 그 고민에 의미가 별로 없었던 게 그냥 초입에 있는 식당 가기로 했습니다. 나리타 공항 1터미널에 있는 차즈케 다시 후기 알려줘.
나리타 공항 1터미널 4층에 있는 다시차즈케에는 다양한 다시차즈케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도미나 참치 같은 토핑을 얹은 일본식 오차즈케 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천 메뉴로는 도미를 올린 다시차즈케와 신선한 참치를 얹은 다시차즈케가 많이 언급됩니다. 이 두 가지가 특히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그냥 물에 밥 말아 먹는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메뉴판에 메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 위에 상단에 있는 대표 메뉴 같이 보이는 이 두 가지 메뉴 중에 고민을 했거든요. 장어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도미를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참을 고민했었는데 결국은 도미 먹기로 해서 도미 선택했습니다. 식당 들어가면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리로 이동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여기 보면 이제 밥 양을 선택할 수 있는 요 안내거든요.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뭐 이런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에 대한 사실 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미디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 좌석 이제 확인해서 앉아 있으면 음식 갖다 주시는데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뭐 한 1분 만에 나왔나? 하여튼 뭐 엄청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뉴 구성 보면 뭐 이제 소스랑 같이 해서 이렇게 버무려진 도미가 나오고, 이게 미디움 사이즈 밥인데 밥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라지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라지도 뭐 많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밥 양을 지금 미디움 사이즈만 봤을 때는. 그리고 이거는 두부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나물 사이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주전자에 든 게 따뜻한 이제 차츠케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말아서 먹는 이런 타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미랑 밥이랑 먼저 조금 먹다가 이제 주전자에 있는 따뜻한 육수를 이제 부어서 이제 말아서 먹었는데, 이제 맛있습니다. 그 이 차즈케 국물이 엄청 감칠맛이, 이게 뭐 다시마랑 뭐 가다랑어랑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육수를 우려낸 거다라고 이제 그 테이블마다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 감칠맛이 좋더라고요. 예,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흐뭇해하는. 예, 이 식당가들 좀 둘러봤는데 이제 후지야 레스토랑,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개념이죠. 저런 식당도 있고, 그다음에 스시 식당도 있고, 그리고 이게 도상면 중식 파는 식당도 있고, 이게 이제 한식당이죠. 보면 뭐 메뉴 많이 있습니다. 뭐 김치찌개도 있고 돌솥 비빔밥도 있고, 여행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식보다 이제 일식을 주로 먹으려고 많이 일식당 찾아다녔습니다. 여기는 일본 음식들 모형들이 엄청 많은 식당이 하나 있어서 이거 엄청 구경했습니다. 거의 뭐 없는 메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경 한참 했습니다. 자, 여기가 5층에 4층 내려다보는 뷰인데, 여기가 이제 소바집이랑 뭐 돈가스 집이랑 뭐 스시집이랑 이렇게 모여 있는, 여기서 또 식사를 한 번 더 하려고 한참 고민을 했죠. 그 소바 전문점을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이름이 좀 어려운데, 나가시카 지역의 사라시나 소바 형태의 다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가시카 지역의 사라시나 소바 형태를 판매하는 누노야 다베이 식당입니다. 이거 구글에 찾아보고 이 뭐야 막 이렇게 막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식당 후기 한번 볼까요? 나리타 공항 1터미널 누노야 다베이 식당 후기 알려줘. 나리타 공항 1터미널 4층에 있는 나가사카 사라시나 누노야 다베이는 2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전통 소바 전문점이에요. 200년. 여행객들은 여기서 일본 전통 소바를 즐길 수 있고, 대표 메뉴론 에비텐도 소바 세트 같은 구성을 맛볼 수 있습니다. 200년의 역사를 가진 식당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여기 소바 먹으려고 마음 먹고 들어갔죠. 메뉴가 엄청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메뉴를 따로 또 챙겨주시더라고요. 그 덴뿌라랑 소바랑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메뉴를 주문했고요. 그 간장 소스를 2가지 타입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어떻게 먹어라 하는 설명서를 보면 스윗한 간장이랑 그다음에 드라이한 간장, 그러니까 소바 소스 수비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게 간장인데, 이거를 이제 2가지를 이제 잘 조율해서 이제 먹어라, 이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2개를 이제 궁금해서 찍어 먹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네, 근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소바 말아서 덴푸라에도 이제 간장 이렇게 첨가해서 먹었는데, 튀김도 맛있고, 그리고 면 삶은 물을 또 따로 내어 주시는데, 여기에다가 간장 조금 넣어서 간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마무리 했었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밥 먹고 나와서 이제 뭘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또 막 돌아다녔죠. 뭐 편의점도 있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니까 안쪽에 이제 안마하는 데 있더라고요. 300엔 내고 잠시 안마 받았습니다. 그냥 시간 보내는 용도였죠. 근데 이게 유리창을 이제 이게 동절기라서 가림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보안 때문에 가려 놓은 건지 마감을 해 놓아 가지고 뷰가 좀 막혀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잔돈 쓰러 이제 가차에 왔죠. 가차 종류 되게 많아서 좋았고 쭉 돌아보다가 요거 발견했습니다. 짱구랑 흰둥이 이런 이제 캐릭터들 발견을 해서 400엔 도전을 했고요. 요 이제 제일 갖고 싶었던 것 중에 이제 두 번째 엉덩이 까고 있는 짱구 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가 1층에 이제 도착층에 있는 닌텐도 팝업이고요. 전날 사실 이걸 발견했었는데 이게 저녁 일찍 마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못 썼었는데 드디어 이제 소원 풀었죠. 이거 한참 했습니다. 이게 한번 게임할 때 20분 정도까지만 하라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이제 눈치껏 보고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사람 없을 때 또 하고 뭐 해서 엄청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가차 이제 뽑기 할 수 있는 닌텐도 기념품을 뽑아볼 수 있는데 이거 6,000원이었습니다. 좀 비싸긴 했는데 어떤 거 뽑았냐 하면 요 닌텐도 저 빨간색 제 당첨됐습니다. 이게 마리오 카트 팝업이거든요. 이거 게임 좀 해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오면 주문할까 이 고민까지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그 주변으로 뭐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심 구매할 수 있는 그 매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처에 샤워할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ATM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출금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딘 앤 델루카 뭐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한참 이제 노트북 했습니다. 이 근처에 이제 매장들 많이 있어서 이제 쇼핑을 좀 해보려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여기는 편집샵 아니고 단독 매장이 있어서 이제 물건들이 좀 다양해서 되게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고, 놀스페이스 이제 매장도 있어서 패딩들 한참 구경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자주 가는 무지 매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구경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뭐 도쿄 바나나 매장도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뭐 도심에서 쇼핑해서 막 들고 다니는 그 번거로움 생각하면 나리타 공항 이용할 경우에는 공항 와서 쇼핑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들긴 합니다. 인기 있는 매장들은 거의 다 이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유니클로 매장도 있거든요. 뭐 팜마트 뭐 매장은 아니고 자판기 있었거든요. 인기 있는 제품들은 싹 다 매진이죠. 일본 가서 의약품 쇼핑 중에 이브 3샷 프리미엄 이 제품은 뭐 세관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후기가 있기는 한데 이게 뭐 정확하진 않아서 저걸 이제 우리 국내에 반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한참 돌다가 당 떨어져서 고디바 와서 달달한 거, 이 초콜릿, 진짜 맛있었습니다. 당춘전 이제 하고 이제 체크인 카운터로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대한항공 카운터가 이제 D 카운터라서 이렇게 왔고, 대기하기 좋은 좌석들은 뭐 낮밤 가리는 게 없이 거의 만석이죠. 대한항공이랑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셀프 체크인 기계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공항 이제 출국장 들어와서 이푸드 매장을 뭐 없어졌다 이런 후기들이 온라인상에 조금 보이긴 하는데 잘 있습니다. 26번하고 27번 게이트 사이에 이푸드 매장 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되게 좋았던 게 대한항공에서 비상구 좌석 주셔서 굉장히 여유 있는 환경 이용할 수 있었죠. 이번 나리타 공항 1박 여행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